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규모의 시설이 조성됩니다.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과 대규모 쇼핑몰 등이 들어오는데요.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을 살펴봅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은평구 신사동 산세마을과 양천구 목2동 등 25곳이 선정됐습니다. 양천구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동청사 7곳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 계획이 발표됐죠. 관련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서울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올해 안에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르면 2025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강남 코엑스급 규모의 시설이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상권이 한 곳에 어우러진 서울 안의 작은 도시 이른바 직주락시티.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의 청사진입니다. 축구장 15개 크기와 맞먹는 부지 중앙에는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도로변에는 여의도 더 현대 서울보다 큰 쇼핑몰이 생깁니다. 8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도 조성됩니다. 여기에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를 신설하고 이와 연계된 취업 지원 시설을 짓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조 5천억 원으로 민간협력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서울 시내의 활용 가능한 시유지 등 가장 규모가 큰 공간 자산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폐쇄적으로 활용되었던 서울혁신파크를 주민이 원하고 지역이 필요한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부지 개발 사업과 맞물려 연신 내역에 GTX-A가 개통하고 불광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은평구가 서울 서부권의 새로운 경제생활 문화 거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은평구의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창업에 관한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그것도 좀 환영을 하고, 다만 서울시립대 교양학부 은평 이전 계획이 산학캠퍼스 조성으로 수정된 점, 주거단지 규모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 근처에 이제 불광동 근처에 주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거를 조금 더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기업의 참여와 혁신파크 부지 주변 통일로 교통체증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혁신파크 부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2030년. 은평구가 향후 10년 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과 은평 등 서울 지역 신속 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신속 통합 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75곳의 후보지 가운데 은평구 산세마을과 양천구 목2동 등 25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올해 중 신속 통합 기획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됩니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3만 4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천구가 30년 이상 노후 동청사 7곳을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 계획을 세우고 예산 1,138억 원을 들여 세 단장에 나섭니다. 정비 대상은 목 1, 4동과 신월 1, 2동, 신정 2, 6, 7동 청사입니다. 올해는 예산 219억 원을 투입해 신정 2동과 신월 1, 2동, 목 4동 주민센터를 우선 정비합니다. 양천구는 향후 동별 주민센터 재건축 일정이 가시화되면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청사 설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민선 8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 8기 두 번째 조직 개편으로 개편 전보다 담당관 1개 감소, 과 2개 증가, 사업소 1개 신설, 팀 5개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은평구는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100여 개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합 수행할 정비사업 신속 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뒀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을 은평 한문화박물관 사업소로 전환 신설하고 협치 담당관과 자치안전과를 주민참여협치과로 통합하며 환경과는 기후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집값이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집값이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길고 깊은 침체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부동산 돋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 경영자 과정 양재용 주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갖가지 대책에도 오르기만 했던 집값이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집값이 반등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에 따라 좀 시장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정부가 부동산 완화 정책과 세금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부동산 대폭락에 대비하면서 연착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다소 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 분위기가 워낙 얼어붙어 있죠. 이거는 지금 빙하기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매수에 대한 그 집 수요 심리가 워낙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어떤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나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 정권 때처럼 어떤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지길 바라지만 그렇게 쉽게 턴어라운드 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정부 정책이 사실 지난 정권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동산 불황기에 뭘 할 건지, 호황기에는 또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이번 정부는 좀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다소 늦게 나온 게 사실인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안 한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 시기와 타이밍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좀 늦게 나왔다는 점이 대단히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네, 주택 매매 고민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관망세를 유지해야 하는 걸지 궁금한데요. 현재 집값이 좀 바닥이다라는 신호가 있을까요? 네,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2023년도 상반기 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주택 매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세 아파트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어떤 집값 바닥이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아지면 사실 바닥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인천, 경기도 지방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미분양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정반대 상황으로 와 있다라는 중요한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좀 더 중요한 것은 금리죠.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죠. 지금 내수도 안 좋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인플레이션도 이제 그나마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도 끝도 없이 올린다? 경제가 더 위험할 수 있다. 특히나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가계대출이 정말 다른 선진국보다 많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금리를 끝도 없이 올릴 수 없다. 그렇다면 0.25%에서 0.5% 정도가 최정점으로 본다면 상반기에는 2023년 상반기에는 아마 멈추지 않을까.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유지하거나 오히려 하락세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과 금리 정책을 살펴보면 집값은 어떻게 보면 23년 상반기가 아마 가장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다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전세 세입자들의 고민도 깊은데요. 올해 전셋집 이동을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 금리 인하를 고려해서 또다시 전세를 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흐름에 맞게 월세로 옮기는 게 나을지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월세가 너무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고가의 월세로 전환하는 게 많아지고 있죠. 결국은 월세와 전세의 그 비율 차이가 이제 같아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차이가 줄어드는 시점이 되는 거죠. 바로 금리 때문에 그랬는데 자,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22년도처럼 끝도 없이 오를 때는 월세가 훨씬 더 유리했죠.
그래서 저는 세입자분들이 이 점을 좀 잘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세에 대한 이자 지급 부분과 내가 지금 월세 지급에 대한 부분을 어떤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금리가 그럼 계속 오를 것인가? 오를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좀 나올 수 있지만 금리가 향후에 올라도 0.25, 0.5% 이내이고 향후에 좀 오히려 내림세가 예측된다 한다면 아마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다시 또 전세가 좀 안정화가 되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세는 계속 집주인들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고려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경기가 끝도 없이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정책 기조에 잘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좀 본인이 어떤 점이 더 유리한지 그 시점과 타이밍을 비교하시고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한 번쯤 제가 여러분이 좀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하시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용 교수였습니다. 이모견 양천구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 의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모견 의원은 지난달 중순 자신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 주민 한 명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당시 현수막에는 이모견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구의회가 파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임 의원은 최근 양천구의회가 조례안을 미상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 의원들은 지난달 15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구의원은 구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